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슬로바키아와 우크라이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바키아 피파 랭킹 48위 승패패승승입니다. 슬로바키아가 벨기에를 상대로 아주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물론 전력상 다득점을 노리고 나온 것은 아니었으나 전방 압박의 강도는 벨기에도 상당히 쩔쩔매는 모습입니다. 물론 슬로바키아도 상대 공격수의 난조가 심했던 점,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은 순간을 연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전반적으로 운이 따라준 매치를 치렀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피파 랭킹 22위 승무패승패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멘탈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루닌의 치명적인 실책으로 골을 먼저 허용한 뒤에는 팀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모습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주도를 할 매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슬로바키아가 압박과 수비에 나서는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조급함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70%가 넘는 점유를 가지고도 결국 무득점에 그치는 등 생각보다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시나리오입니다. 일단 슬로바키아도 상당히 전방 압박을 무기로 벨기에를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상대 공격수의 난조가 있었던 점과 전반적으로 집중력을 일정하게 이어가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듯합니다. 그나마 우크라이나도 조급함을 느끼면 전력에 비해서 기대치를 밑도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폴란드와 오스트리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피파 랭킹 28위 승무승승패입니다. 현재 비상사태입니다. 레반도프스키가 1차전 이전에 근육 부상을 당했는데 1차전은 물론이고 2차전에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전에서는 한 방을 날려줄 주포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낀 만큼 이 이탈은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특히 수비에서 네덜란드의 왼쪽에 상당히 고전했고 심판에 관대한 판정 덕의 경기력에서 이득을 보는 등 폴란드의 1차전 내용이나 결과에도 변수가 많은 상태라고 보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오스트리아 피파 랭킹 25위 승승승무패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오히려 경기력이 괜찮았던 편입니다. 특히 골 하나는 자책골이었고 오스트리아가 오히려 점유율에서는 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동일한 2회의 빅찬스를 만들어내는 등 무득점에 그친 것은 아쉬웠어도 공격 전개나 경기력의 문제가 크지 않다고 진단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를 상대로는 아주 확실히 밀어버리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폴란드가 레반도프스키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오픈플레이에서의 한 방을 날리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도 프랑스를 상대로 꽤 안정적인 흐름과 수비, 공격에서의 찬스메이킹에서도 아주 밀리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피파 랭킹 7위 승패승승승입니다. 일단 네덜란드의 이번 경기 플랜은 철저하게 잠그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전에서도 대파이가 별로 좋지 못했고 기본적으로 네덜란드가 프랑스와의 체급에서는 다소 밀리는 모습입니다. 일단 1차전도 이겨놨으니 프랑스를 상대로 비기고 3차전 오스트리아와의 매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면 된다는 생각일 듯합니다. 반다이크 플러스 더리우트하케 같은 수비진들은 프랑스의 실력에 뒤진다고 보기는 어렵기도 합니다. 프랑스 피파 랭킹 2위 패승승무승입니다. 프랑스는 음바페가 코뼈 골절로 유로 전체를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출혈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아 일단 2차전은 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전방으로 뛰었을 때 더 좋은 조합은 지루가 최전방에 나왔을 때라는 평가가 중론입니다. 그리즈만도 연계와 포스트 플레이에 능한 지루와의 호흡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전에서는 상대의 자책골 이외에는 골을 기록하지 못했는데 2차전에서는 어느 정도 이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지루가 나온다면 상당히 1차전보다 공격 전개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네덜란드가 2차전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프랑스도 네덜란드를 만만하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공격진의 체급에서는 전반적으로 프랑스가 앞선다고 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페루와 칠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루 피파 랭킹 32위 무승승무승입니다. 페루는 전반적인 노쇠화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이번 엔트리에서도 25세 이하의 선수가 7명뿐입니다. 특히 아직도 40세의 게레로가 경기를 이끌어야 하는 공격진의 부진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포사티 감독이 우루과이나 카타르를 맡아서 강호들을 상대로 꽤 수비와 역습으로 재미를 보던 성향이 있다는 점은 희망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수비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페루는 남미 예선에서도 파라과이에게도 졌을 정도입니다. 칠레 피파 랭킹 42위 무패승 패승입니다. 칠레도 산체스 플러스 비달 등 기존 자원들의 세대 교체가 상당한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오소리오와 브레레톤 디아스 등 측면 자원에는 어느 정도 젊은 피가 수혈된 모습입니다. 실제로 파라과이와 프랑스를 상대로 다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산체스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려오면서 스피드를 살리는 것보다는 시야를 바탕으로 경기 운영에 집중하면서 경기 조립에서의 실마리는 찾은 상태라고 봅니다. 일단 칠레가 적어도 측면 자원들에서의 젊은 피가 수혈된 상황임은 명백할 듯합니다. 페루는 여전히 세대 교체가 더딘 상황이고 남미 예선에서도 부진하던 파라과이와 칠레에게도 지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칠레가 프랑스나 파라과이 상대로도 전적이나 골 기록은 괜찮게 쌓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칠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